자요. 지금부터요. 자주점유, 타주점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페이지 88페이지 맞죠? 네. 자, 강의 노트 88페이지를 보셔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주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것이 자주점유는 무엇이고 타주점유는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보시면, 자요, 우리가 이제 타주점유는 먼저, 우리가 보통은 다 미수인의 점유 같은 것은 자주점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타주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죠.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의 소유임을 알면서 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악의라고 하죠.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유고요. 만약 우리가 공유자죠. 공유자가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럼 전부를 점유하면 만약에 자신의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러면 3분의 1은 자주점유인데 3분의 2는 타주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타주다 이런 말이에요. 자, 명의 수탁자라고 돼 있죠. 명의 수탁자. 그래서 명의 신탁자 아니면 명의 수탁자는요, 언제나 우리는 명의상에서는 신탁자가 언제나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자는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분묘기지 있죠. 분묘기지. 그 분묘는 남의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쓴 거죠. 조상의 묘를 쓰면 그 기본적인 토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타주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이 안 되니까 이거 지워야 돼요. 이제는 분묘기지권이 이제는 시효취득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제요? 2012년 1월 13일 이후 2월 13일 이후 시효취득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정되고 지금은 이제 안 돼요. 알죠? 그래서 2012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2011년 1월 13일 이후 이때는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고죠. 차고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인접 토지의 일부는 뭐냐면 여기에요. 우리가 이제 토지를요 962평의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땅, 남의 땅이요, 이게 51평인데요. 자기는 이 남의 땅도 자기가 매수한 땅인 줄 알고 여기까지 이렇게 점유한, 여기까지 이렇게 점유한 것이에요. 자기가 점유한 거죠. 여기까지요. 이것을 그러면 이 51평에 대해서는 다 자주점유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요, 자기는 13평의 땅을 샀으면서 옆에 있는 30평도 자기가 산 걸로 착각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타주점유고 이것은 자주점유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계약이 무효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효임을 알고도 점유했다, 타주고요. 모르고 점유했다, 그러면 자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알았냐, 몰랐냐 이 말이죠. 자, 처분 권한이죠. 처분 권한이 없음을, 처분 권한이라는 것은 등기죠. 등기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우리가요, 매매계약 체결하면은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럼 나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타주점유라고 하고요. 모르고 있다, 자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권리자죠. 무권리자로부터 우리는 569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주점유가 되고요. 여기 지금 봐봐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남의 것임을 알면서 매수했다 할지라도 자주점유,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거나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해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인도 의무를 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갑이요, 이 토지를요,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팔았어. 을한테 잔금을 받고 을 앞으로 등기까지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농작물이 자라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 농작물 농사 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넘겨주겠다 이 말이죠. 이미 을 앞으로 등기 다 했는데. 알죠? 이걸 말한다. 인도 의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땅 팔고 돈 다 받고 등기해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타주점유죠, 타주. 그래서 이것을 이 인도 의무를 지은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하고, 이때는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타주점유니까. 그 다음에 경매죠. 경매는 매각된 걸 완납하면은요, 그래서 경락인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는요 타주가 되는 거죠.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무효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하죠. 매도인에게요. 등기 없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를 해. 그러면요, 매수인은 무슨 점유가 된다? 그때부터 타주가 되죠. 매수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타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시험에 잘 나왔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막 잘 나오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문제죠. 소송을 통해서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하는가 보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 이 땅이요, 이 땅이 등기가 갑으로 돼 있어. 그럼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요, 을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말은 을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짓다고 남의 땅인데요, 농사를 한 20년 정도 짓다 보면 자기 땅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지겠는가 봐봐요. 점유자가, 을이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이 땅 내 거니까 등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지겠는데 점유자가 패소한 거예요. 이게 점유자가 갑이고요, 소유자가 을이란 말이죠. 소유자가 을이고 소유자가요,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요, 점유자로 바꿔요. 점유자 이렇게요. 알겠죠? 점유자 이렇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이렇게요. 그럼 여기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지겠죠? 소송을 지겠잖아요. 그랬는데 누가 패소하냐? 점유자가 항상 패소해. 누가 패소하냐? 항상 점유자가 패소해. 여러분요, 여기요, 점유자가 항상 패소하는 거예요. 왜 항상 점유자가 패소하는 것이냐? 우리 지금 뭘 보는 것이냐면요, 우리 지금 점유권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패소는 갑이 패소한다 이 말이죠. 항상 갑이 패소해. 누가 소송을 지겠는지. 그러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지겠다가 패소하면 여전히 자주점유고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패소하면 점유자는 타주점유가 된다는 거. 왜 그러느냐? 봐요. 을이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가 자기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땅 내 땅이니까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소유자가 승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요, 결국은 점유자는 이제 남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좀 약간 중요하지도 않는데 조금 어렵잖아요. 우리는 혹시 점자래요, 점자? 우리가요, 좀 맹인들이 보는 글자 있죠, 점자. 그럼 점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속이 탄다 이렇게. 점유자가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면 자주점유고, 왜냐면 헷갈리니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타주점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연상해서 암기하라고. 알겠죠? 점자를 보면 속이 탄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경우나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잖아요.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요? 소가 제기된 때.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보고요, 악의인 경우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건 시험에 잘 나와. 여기 보면 누가 소송을 제기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단 점유자가 패소하죠. 패소하게 되면 2월 1일부터 악의로 봐버려. 패소하면은. 그러니까 그 패소한 사람은 어떡하냐? 패소하면은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끔요 시험에 나온다.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이제 여러분요, 본격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점유자와 해복자 간의 관계가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 한 15년 전에 이때는요, 지금 얘기한 자주점유가 뭐고 타주점유가 뭐고 이게 가끔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시험에 나오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점유자와 해복자죠. 이게 지금 영등포에 있는 땅이에요.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어. 그럼 등기가 갑으로 돼 있다면 갑이 소유자인데요, 갑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요, 서울 영등포에 있는 땅인데요, 아무도 이것을 농사 짓지 않고 버려진 땅이니까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점유해가지고 버려진 땅이네? 그럼 내 땅으로 해야 되겠다. 내 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 땅을 점유하는 거예요. 남의 땅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익을 1,000만 원 올렸고요, 농사를 지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비료 같은 것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300만 원 투입을 했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이 땅에다가요, 산업 폐기물을 갖다 쏟아놔. 산업 폐기물. 산업 폐기물 같은 걸 잔뜩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멸실 훼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요, 이 수익 1,000만 원 얻은 거 비용을 300만 원 들였고, 그러면 이 땅을 지금 못 쓰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 나중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기곡을 한 거예요. 기곡. 나중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기곡을 해. 그러면 기곡했단 말은 내 기곡에서 내 땅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걸 해복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 땅을 돌려달라는 이 회복자가요, 내 땅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 땅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이 점유자 의뢰한 사람이 자기가 얻었던 1,000만 원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비용 300만 원을 달라고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는가, 멸실훼손을 했잖아요. 자기가 이 땅에다가 산업 폐기물을 갖다 쏟아놨잖아요. 그럼 이 땅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과실을 수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1조에서 과실할 때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젖소에서는 우유, 알겠죠? 젖소에서는 우유를, 배나무에서는 배를 생산하는 것을 천연과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라는 것은 뭐냐, 법정과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법정과실의 차임이요. 그 다음에 사용이익,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이 세 가지를 과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과실을 뭐라 한다, 수치를 해. 과실을 수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과실을 수취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그렇지 않을까요? 1,000만 원이죠? 아니면 1,000만 원 했죠? 1,000만 원을 내가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소유권을 내가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내가 가지니까 그 1,000만 원을요, 굳이 갑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소유권 취득으로 인해서 소유자에게 손해가 있죠. 왜요? 미국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엉뚱한 놈이 내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이길지 모르지만 나는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느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죠? 과실수취권에서 보면 점유자가 과실에 대해서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죠. 이걸 과실수취라고. 내가 소유권을 내가 취득했는데 그걸 내가 소유자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취득하는가? 과실은 그것은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누가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해. 그럼 여기서 선의 점유자가 누군가,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여기서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선이라는 것은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본권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에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요. 의사 무능력자, 이런요,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하고 계약하면은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술이 만취했다 그 말은 그 계약은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했으면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법을 공부한 사람 빼고는 몇 사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요, 이 사람은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소유자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전세권이요, 기간이 끝났어.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면 전세권자가 아니잖아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세기간이 끝나지 않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을 선의 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라고 착각을 해서 전세권자가 아닌데 전세권자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착각은, 무조건 착각하면 안 되죠. 오신은요, 여기서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정당한 근거. 알겠죠? 그래서 오신하는데 정당한 근거, 이것을 선의 점유자라고 하고, 이러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과실을 수취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취득한 것을 상대방한테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봐봐요. 그럼 악의는 뭐예요? 시험은 여기 악의가 나와. 악의 점유는 뭐야? 악의. 아까 우리 뭐가 악의라고 그랬죠? 여기 한번 했었는데, 우리요, 여기 보면 여기 패소하지, 아까 소송을 해서 패소하죠? 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요?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제기 시부터. 이게 중요하죠? 소제기 시부터. 바로 그 위에 있죠? 패소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이다. 그러면 악이면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은 반환해야 돼. 알겠죠? 잘못으로, 이게 중요해.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하죠?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
내가 잘못으로 수치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그다음 여기요, 폭력이나 은비란 말이 뭐죠? 폭력이라는 것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물건을 빼앗아오는 것이고, 은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남 모르게 가져오는 것을 얘기하죠.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도 악의 점유자로 봐. 그러니까 악의는 어떤 게 악의냐? 악의는요, 폭력에 의한 점유자, 은비에 의한 점유자. 그러면 만약에 점유자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다? 그러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이다. 이런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은 반환해야 돼. 그러면 잘못으로, 이게 중요해. 2번이 중요해. 잘못으로 수치하지 못한 경우 보상을 해야 돼. 잘못으로 수치를 못한 경우는 보상을 해야 돼. 잘못으로. 알겠죠? 수치를 못한 경우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요, 우리가 좀 이따 다음에 바로 보겠지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악의 점유자, 이거 좀 이따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잘못 없이 수치하지 못하죠. 잘못 없이 수치하지 못했다. 잘못 없이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여기는 뭐죠? 보상한다 안 한다?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못 없이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보상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못 없이 수치하지 못한 경우 보상하지 못한다 이란 말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잘못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선의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 점유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잘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사실 선의 점유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 악의 점유에서 시험이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멸실훼손이에요. 이 멸실훼손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딱 지문으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냐면 점유자가 뭐죠? 책임 있는 사유예요. 봐봐요. 지금요, 이 땅이요, 갑의 거예요.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요. 이 땅은 지금 을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 이제 기국에서 이 땅 내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을한테 얘기했죠. 그때 을이 뭐라고 그래요? 을이 남의 땅인 걸 이제 알았으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저기서요, 건축하는 데 가가지고, 건축하면 우리가 산업 폐기물 있잖아요. 건축물 폐자재 같은 거, 이런 걸 여기다가요, 몰래요, 매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기국해가지고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일부러 점유물을 멸실훼손했다. 꼭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을은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얼마. 그럼 손해를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점유할 때, 처음에 점유할 때 선의였고 자주였다. 처음에요. 그럼 선의였고 자주였으면 현존 이익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의가 아니고 악의이거나 자주가 아니고 타주이거나 선의인데 타주이거나 자주인데 악의이거나 악이나 타주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손해 전부를 배상해.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선자 현존 법칙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멸실훼손이란 말이 딱 나와. 점유물을 멸실훼손했다. 그러면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선자 현존. 선의이고 자주일 때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선자 현존 이렇게 얘기해. 선자 현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자 현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요, 선의의 점유자가 멸실훼손했죠? 멸실훼손. 그러면 봐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나와. 선의이고 반드시 자주 점유여야, 자주 점유여야 현존 이익이라고 했죠. 선이고 자주여야. 여기 있죠? 선이고 자주일 때.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 나왔어요? 선의 점유자가 이렇게 돼 있지,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나왔어 안 나왔어요? 여기 지금 자주다 타주란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타주 점유는 임차인이 타주 점유고 좀 매수인은 자주 점유란 말이죠. 지금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자주 점유는 추정해.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면서 추정하는 그건 200조죠. 그런데 197조는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러면 자주점유죠, 평원공연 선의점유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우리가요, 그냥 자주점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선이라고만 나와있지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럼 무조건 뭐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그래서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현존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존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자 현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비용이죠. 봐봐, 비용을 지출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비용을 투입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을 투입할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이 사람이 의리한 사람이 갑의 땅을 농사짓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어. 비용을 지출했다 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미지급하면은 그때 유치권 행사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요 봐봐, 이 토지가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을이 지금 농사 짓고 있다 해봐요. 농사 짓고 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죠. 기후에서 을한테 뭐란다? 야, 이 땅 내 땅이니까 돌려줘. 이렇게 할 거야. 이 땅 내 땅이니까 돌려줘. 그걸 뭐라 한다? 그것을 반환 청구한다. 이렇게 반환 청구한다. 또는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그 땅을 갑에게 반환했다 이 말이죠.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내 땅이니까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 을이 뭐라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 당신 땅을 농사 짓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이 300만 원 들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나한테 돌려줄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비용을 지출했다 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자가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복자한테 반환할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비용을 안 주죠? 그럼 그때서야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비용이라는 것은 점유자와 회복자 간에서 비용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 이제 보고, 자, 그다음에 봐요. 203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203조는 뭐예요? 203조 여기요. 203조 이것은 뭐냐면요, 이런 것이죠. 자,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죠.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게요. 이때 203조 여기 보면 적법한 법률관계가 뭐냐? 여러분요, 예를 들어 절도범. 여러분 만약에 절도범이요, 물건을 훔쳐가지고 수리를 했죠. 그럼 수리비가 5만 원 나왔어. 그럼 그 절도범이 나한테 물건 반환할 때요, 자기가 5만 원 수리비 냈잖아요. 그 수리비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절도범은. 그러면 수리 청구할 때 어디에 청구한다? 지금 여기 203조. 지금 이 203조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원 오셔가지고요, 학원 청소를 했어. 내가 청소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청소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했잖아요. 그럼 비용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때 비용은 몇 조에 의해서 한다? 203조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임차인은요,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626조에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딱 나와 있어요. 전세는요 309조 310조예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309조 310조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을 때, 만약에 길거리에 차가 세워져 있어. 근데요, 그 세차장 주인이 그 차를요, 세차를 했어. 세차 달라 말도 안 했는데, 알았죠? 그때 비용은 203조로 청구한다.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203조로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세차장에 가서 내 차 세차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럼 여기는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03조는 무슨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고 포기할 수 있고요. 포기하게 되면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돼. 포기하게 되면 유치권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한다?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요? 반환 당시 회복자에게. 그건 지출 당시가 아니에요. 비용을 지출 당시가 아니라고.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고, 우리 아까 비용을 언제 청구한다고 했죠? 목적물을 뭐라거나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청구한다고 그랬죠?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그래서 반환 당시 그러면 안 돼. 반환 당시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반환하거나 또는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알죠? 회복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용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어. 자, 이제 이 말은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항상 헷갈려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비용은 뭐하고 있죠? 필요비하고 뭐가 있어요?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죠. 근데 필요비는요,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가 있어. 그럼 통상적인 것은 뭐냐? 항상 우리는 기계가요, 마모가 되죠? 그럼 교체해야죠. 고장나면 수리해야죠. 마모되거나 고장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통상의 필요비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여기요, 특별 필요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특별 필요비. 그럼 여러분 우리 보면 그 자동차 있죠. 차를 이렇게 끌고 가면요, 차를 이렇게 끌고 갈 때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 그럼 펑크가 나면 이거 타이어요, 떼워야 돼, 안 떼워야 돼? 빵꾸 수리해야죠.
빵꾸 소리 하자면 차가 안 나가잖아요. 그걸 통상의 필요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 그 자동차 보면 알루미늄 휠 있죠, 휠. 휠 보면 어때요? 차가 출고될 때 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 이 휠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뭐 크롬 도금이라든가 이런 거 돼 있는 것으로 바꾸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특별한 필요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 통상적인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 못해. 그러면 상환을 청구해. 그다음에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해. 상환 청구를 못해.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가 있다. 그런데 통상적인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하면 청구하지 못하고 수치하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과실을 수치는 누가 하냐? 선의 점유자. 과실 수치를 못하는 사람은 누구다? 악의 점유자.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니까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하니까 청구할 수 있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하니까 청구할 수 없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 안 하니까 청구할 수 있고. 알겠죠? 그런데 특별 필요비는요, 선이고 악이고 다 청구해. 선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유익비는요, 유익비도 선이고 악이고 다 청구해. 결국 무슨 말이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요,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 유익비를 다 청구할 수 있고, 선의는요, 선의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고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제 항상 이거 비교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한 선의 점유자는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익비라는 말이에요. 자, 말을 봐봐, 말을. 유익비는요, 물건을 계량해야 돼요. 계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익비는 어떻게 한다?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이에요. 회복자, 아주 중요해. 점유자 선택 아니에요. 회복자의 선택, 점유자의 선택 아니에요. 지출 비용 또는이야, 또는. 지출 비용 또는 증가액. 지출 비용 또는 증가액을 청구해. 자, 봐. 우리가 여러분 계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붕 계량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지붕을 한번 볼까요? 지붕. 이런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인데 초가집일 때 이 집이요 1억이야. 누가 살래 그럴 때 1억이 산대. 그 초가집을요 기와지붕으로 계량을 했어요. 계량 기와지붕으로. 그래서 이 집이요 1억 4천을 준다는 거예요. 1억 4천을. 맨 처음에 1억이었는데요 1억 4천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초가집을 기와집을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 얼마냐? 3,500이 들어갔어. 3,500만 원. 그런데요, 집이 증가를 얼마가 증가했죠? 4천만 원 증가했죠? 비용은 얼마 들어가고요? 3,500. 증가는 얼마 했어요? 4천원 증가했죠? 그래, 이 둘 중에 하나를 떠놓으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해서. 그래서 상환기간을 허위하면은 유치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해. 여기서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뭘 보는 것이냐? 별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이 보이고, 왜냐하면 점유권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점유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먼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가 있다. 통상은 기계가 마모되거나 고장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하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과실을 수치한 경우는 청구를 못한다. 과실을 수치하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의는 청구하고 선의는 청구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 필요비는요 선의가 악이고 다 청구하고, 유익비도 선의가 악이고 다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익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계량이란 말이 있어야 돼. 필요비는 이런 말이 없어. 필요비는 계량이란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유익비는 계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 알겠죠? 계량. 그리고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게 중요해.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점유자의 선택 그러면 안 돼. 점유자 그러면 안 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둘 중 하나를 청구해야 돼.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해야 돼. 그러면요 여기 봐봐요. 이때 누가 선택하냐? 회복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돈을 준다 이 말이죠. 회복자가요. 그러면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 증가액이 얼마인지를 누가 증명한다? 점유자가 증명을 해. 점유자가 증명을 한다. 점유자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상환기간을 허위하죠? 상환기간을 허위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상환기간을 허위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요 뭘 보냐면 이걸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요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시험이 나올 때는
첫 번째요. 계량이란 말은 유익비만 있는 거, 유익비만 있는 거 계량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요. 회복자의 선택이요. 회복자를 점유자라고 자주 바꿔. 상환기간 허여예요. 이 세 가지는 유익비만 있고 피로비는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러면 뭐라고 나오냐? 계량 어쩌고저쩌고 하고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피로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 피로비는 회복자의 선택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익비에만 뭐가 있다?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말은 무슨 말이죠? 돈 갚을 날짜를 뭐 해준다? 연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럼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유치권이라는 것이 소멸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요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이제 점유권에서 마지막이에요. 사실 이 점유권은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와요.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알죠? 어떤 학생들은 점유권을 공부하기 싫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자 이제 보면 점유권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어떻게 세 가지가 있다? 회수. 회수란 말은 뭐냐면 반환 청구란 말이에요. 반환 청구. 반환 청구. 보유는 방해 제거 청구 이 말이에요. 제거 청구. 보존은 예방 청구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요. 회수는 반환이고 보유는 제거고 보존은 예방 청구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유란 말을 잘 안 써. 보존이라는 말을 잘 안 써. 그러니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써. 그러니까 여기는요. 해수란 말도 쓰고 반환이라는 말도 써. 여기는. 알겠죠? 해수란 말하고 반환이라는 말하고 같이 쓴단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보시죠. 여기 보면 점유자가 점유를 반드시 반환 봐봐. 반환 청구할 때는 점유를 침탈당해야 돼. 침탈. 여기서 침탈은 절도하고 강도. 절도나 강도. 이걸 침탈당했다 이렇게. 다른 건 안 돼. 절도하고 강도만. 침탈당할 때는 봐봐. 여기 뭐라 그래서 반환 및 손해배상.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반환 청구는 침탈한 사람의 선의의 특별승계인, 선의의 특별승계에게는 행사하지 못해요. 그럼 봐봐요. 악의인 때는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행사할 수 있다. 악의인 때는, 승계인 악의인 때는 왜요? 여기요 특별승계인이 선의일 때는 반환 청구를 행사를 못한다 이 말이죠. 누굴 때만 청구한다? 악의일 때만. 그런데 반환 청구는 침탈 당한 날이지 안 날 아니에요. 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년. 이 1년을 뭐란다? 이것을 여러분요 출소기간이라고 그래요. 출소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1년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한다. 기간 안에 뭘 해야 된다?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좀 이따 설명 다시 해. 다시 하는데 법조문이 있으니까 다 법조문 지금 설명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방해. 봐봐. 여기는 뭐라 하죠? 침탈이 되어 있죠. 여기는 방해를 받을 때 방해를 받을 때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여기서 제거란 말이에요. 제거. 방해를 제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방해는 어떤 방해를 얘기해요? 방해가 지금 진행돼야 돼? 방해가 끝나야 돼? 방해 제거를 청구할 때 이 방해는 현재 방해가 진행 중이에요? 방해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방해는 진행 중이니까 제거를 청구하죠. 그래서 이것은 진행 중이 돼야 돼. 진행 중인 것. 진행 중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봐봐. 방해가 종료가 됐죠. 그럼 방해가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방해가 끝났죠. 그럼 제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방해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방해가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방해가 종료가 되면. 몇 년? 1년. 이 1년은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출소기간. 이렇게 출소기간. 좀 이따 다시 설명 다 해. 법정 설명하니까. 그러면 공사. 여기 공사란 말이 있죠. 공사.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죠. 그러면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요 공사가 완성이 되죠.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이 되면 제거 청구하지 못해. 여기는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거 청구를 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나 완성이 되기 전에. 만약에 여기요 경과하거나 완성이 됐다. 만약에 경과되거나 또는 완성이 됐다. 그럼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완성이 되기 전에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둘 중 하나니까 1년이 경과해버리면
완성되기 전이라도 1년이 경과했으면 완성되기 전이라도 재거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방해 재거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은 예방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딱 하나만 나와. 여기 생각해봐. 여기요. 여기는 염려죠. 여기는 뭐죠? 방해죠. 여기는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을 해야지. 근데 여기 지금 염려가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은 여기 침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에 담보를 해야 돼.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는 다 손해배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왜 그러냐? 여기는 침탈이고 여기는 방해를 받고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뭐라 한다? 이거를 침해다. 이렇게 침해. 그런데 여기는요, 염려는요, 아직 침해가 아니다. 침해가 아니거든요. 염려는 침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봐봐요. 예방이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그럼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여기 잘 봐. 여기 지금 반환 청구하고 여기를 쭉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라고 했죠? 및 그렇게 돼 있죠? 및 그렇게 돼 있나요? 여기 및 그렇게 돼 있죠? 여기도 및 그렇게 돼 있죠? 및 손해배상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를 봐봐요. 방해 예방은 뭐예요? 방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지 않지만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방 또는이라고 그래. 밑이 아니고 또는. 아직 뭐가 없어요? 염려만 있으니까 아직 침해는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이라고 해야 돼. 왜? 지금 침탈이란 말하고 방해를 받았단 말은 지금 침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염려만 있는 것은 아직 침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침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 이런 예방 또는이야. 또는. 그럼 일만 하면 돼. 봐봐. 여기 이걸 할 때는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 그리고 그러면 안 돼. 여기는요, 예방이나 그래야 이나 그래야지. 예방 또는 예방이나 이렇게.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과.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방해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로 청구한다. 예방과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예방이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이 말이죠. 옆집에 공사를 해가지고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잖아요. 그럼 똑같아. 여기하고 뭐가 똑같아? 여기 공사로 인해서, 여기도 공사로 인해서 여기는 방해를 받거나 여기는 염려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몇 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경과하거나 여기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뭐가 되면 완성이 된다. 공사가 완성이 되면은 뭐를 할 수 없다?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하고 예방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는 이 말이 중요하다. 또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보시면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전체적으로 하나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보시죠.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가 있죠. 이 갑의 자전거인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침탈한 거예요. 훔쳐갔어. 갑의 자전거를 을이 훔쳐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을이 지금 침탈자가 훔쳐갔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뭐라 한다? 침탈이니까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몇 년 안에? 1년. 무슨 기간? 출소라는 것은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 소송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침탈은 뭐냐? 절도하고 강도를 침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사기라든가 횡령은 절대 안 돼. 사기라든가 횡령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절도하고 강도만. 그런데 이거 봐봐요. 여기 을이 걸 병한테 넘겼죠. 이 병을 특별 승계인이라고 그래. 병을 특별 승계인.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병을 특별 승계인.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침탈 있죠? 침탈에서 선의의 특별 승계인은 행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악의의 승계인한테는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훔쳐가지고 이걸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지. 이렇게 병한테 팔아먹었어. 병한테. 이 사람의 특별 승계인이 선의일 때는 갑은 반환 청구를 못한다.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굴 때만 청구한다? 악의일 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악의일 때만. 특별 승계인이 선일 때는 반환 청구 못하고 악일 때. 여기서 시험이 잘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이죠. 선이면 반환 청구를 못하죠. 이 사람부터 넘겨받은 사람, 넘겨받은 사람한테는 선악을 본문하고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갑한테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그럼 나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유권에 대해서 봤는데요. 여기 이제 보죠. 점유의 보유에서 방해 제거라고 되어 있죠. 방해 제거. 그럼 방해 제거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 보면 방해를 제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제거하려면 제거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해가 뭐가 돼야 돼요? 계속돼야 돼. 계속되고 있는 것을 제거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우리가 계속되는 것을 한다. 그럼 봐봐. 방해 제거. 제거는 진행 중이 돼야 된다. 그럼 손해배상은 결과다. 손해배상 결과. 몇 년? 1년. 무슨 기간? 출소기간. 소송으로.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뭐가 되어 있죠?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여기서 방해가 종료가 됐다고 하는 것은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종료가 됐으니까 손해배상만 여기에 해당하죠. 알겠죠? 그다음 아까 우리 말했죠.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죠. 그럼 공사가 완공이 되거나 1년이 경과되거나 완공이 되면 둘 중 하나 제거 청구를 못해. 둘 중 하나 여기는 완공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제거 청구를 못하고 여기는요 예방 청구를 못해.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뭐가요? 1년이 경과했거나 완성이 되면 1년이 경과했거나 완성이 되면은 예방이나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죠. 여기는 이제 염려죠. 여러분 염려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염려는 봐봐요. 옆집에 돌담이 거기 이렇게 봐봐.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요. 옆집에 돌담이. 그러면 여기 염려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이것은요 봐봐요. 여러분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것은 1년 규정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언제 이 돌담이 쓰러질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요. 여기서요 손해배상이 아니야. 손해배상의 담보예요. 아직은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만 있는 거지 아직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이것은 담보라고 하지 손해배상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결론을 보면 이거야. 결론 이거. 먼저 이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뭐가 있죠? 침해가 있죠. 여기는 뭐가 있죠? 염려만 있죠. 침해가 침탈로 침해냐? 침탈 이외의 방법이냐? 침탈로 침해가 있으면 반환 청구. 침탈 빼고 나머지는 방해 제거예요. 그냥 염려만 있다? 예방이에요. 알겠죠? 말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침탈하고 침탈 이외의 방법은 침해가 있는 것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염려는 아직 침해는 없으니까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없고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손해배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뭐만 있으니까? 염려만 있으니까 염려만 있는 거지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결론이에요. 반환 청구는 반드시 침탈이다. 침탈은 뭐죠? 절도하고 강도. 반드시요. 이런 침탈 빼고 알겠죠? 절도 강도 빼고 여기는 그냥 염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 두 가지는 제거라는 것은 방해가 있을 때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및 손해배상 그러는데 여기는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예요. 왜요? 염려만 있지 아직 현재 침해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 침해는 없으니까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의 담보만 청구하는 거예요. 몇 년 안에 청구한다? 몇 년 안에? 1년. 이 1년은 무슨 기간이라 한다? 출소기간. 그러니까 이것을 출소기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에 관한 것이 없어. 여기는 두 가지는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 그래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에는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때,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공사가 1년이 경과되거나 완성이 되거나 둘 중 하나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은 청구하지 못한다.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비교해서 이제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 일단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뭐냐면 약간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결론 한번 봐봐요. 결론 보면 여기 보면 점유보호청구는 점유횟수 반환, 그다음에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인데 여기서 점유횟수 반환 청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침탈이 돼야 돼. 침탈. 반드시 여기서 보면 반환 청구는요 반드시 침탈이 돼야 돼. 방해 제거는요 방해를 받고 있어야 돼. 현재. 그러면 여기를 염려가 있어야 돼. 말이 다 다르다고. 그러면 침탈 당했을 때는 반환 청구해. 침탈 빼고 방해를 받을 때는 제거를 청구해.
침탈도 아니고 방해도 아니야. 이 염려만 있어. 그러면 예방만 해. 예방. 예방은요, 아직 현재는 침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은 여기서 무슨 규정이 있죠? 무슨 규정?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죠. 공사. 알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요, 한번 봤다 해서 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가장 이제 좀 까탈스러웠던 점유권에 관한 것을 끝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두 문제 이상이 나와요. 알겠죠? 소유권은. 그래서 소유권은 약간 여러분요, 복잡한 것들이 가끔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부터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봤던 것들을 강의해. 알겠죠? 그리고 저 친구처럼요, 이제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를 해요?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이제 소유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소유권 부분에 관한 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그렇죠?